길이 먼데 빈 차갑네. 비가 올 것 같은데 처진 어깨 오늘의 무게 잠시 내려놓고 싶어. Home is far away. 달라진 게 없네. 홀로 남은 놀이터에서 그 높은 턱걸이에 오른 뒤 여태까지 반 인생 내게 요구되는 건 늘 높게 뻗은 두 손보다 조금 위. 세상의 눈높이 갈수록 에버레스트, 정상을 향할수록 산더미만 되는 스트레스. I know I can never rest. 내가 가진 불만들을 잠재워 줄 수면제는 없으니 혀를 물고 밤새워. 어릴 적 줄 서는 것부터 가르쳐준 이유 이젠 선명해졌어. 복잡한 인간관계 그 자체가 역설. 관계만 있고 인간 이길 틈 하나 없어. 평범해지는 게 두려워서 꾸던 꿈 이젠 평범한 게 부럽군. As I stand all alone in the rain. 잘하지 않으면 성장통도 그저 pain. 갈 길이 먼데 빈 차갑네. 비가 올 것 같은데 처진 어깨 오늘의 무게 잠시 내려놓고 싶어. Home is far away. 갈수록 두려워 뛰고 있지만 뭘 위해서였는지 이젠 두 발과 심장 그저 짐이 되어버린 꿈 두고 달리는 게 내게 유일한 희망. 한 걸음만 더 때라 부추기네. 고개 들었더니 앞은 낭떨어진대. 뒤를 보니 길게 줄 서 많은 기대가 날 지탱하는 척하며 등을 떠미네. 언젠가 찍고 싶었던 맘의 쉼표가 숫자들 사이 뒤엉킨 이상 계산적인 이 세상에 들이미는 손 잡기 싫지만 빈손 대는 게 더 겁이 나. 붙잡아도 갈 길 가는 게 시간뿐이겠어. 먹구름 낀 하늘을 보며 한때 나도 꿈이라는 게 있었는데 오늘 밤은 잠들기도 어렵네. 널 위해 잠시 멈춰주면 안 될까요? 더는 걷기가 힘든데 바람이 불고 아직도 갈 길이 먼데 빈 차갑네. 비가 올 것 같은데 처진 어깨 오늘의 무게 잠시 내려놓고 싶어. Home is far away. 넓은 세상에 내 자리로 나 far away. 붐비는 거리에 나 혼자인가. So far away. 위한 빈자리가 하나 없나. Home is so far away. 내가 해야 할 일 벌어야 할 돈 말고도 뭐가 있었는데. 내가 해야 할 일 벌어야 할 돈 말고도 뭐가 있었는데. 내가 해야 할 일 벌어야 할 돈 말고도 뭐가 있었는데. 내가 가야 할 길 나에게도 꿈 같은 게 뭐가 있었는데. 꿈이 있었는데. 여러분의 저녁을 책임지겠습니다. 소통하는 재미 뉴스프리 데스크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 기자입니다. 올 수능 과학 탐구 영역 생명과학 2 문항에서 출제에 오른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오늘 법원이
정답 판단을 미룰지 말지 첫 심리를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답 결정을 멈춰달라 이렇게 집행정지 신청을 낸 거죠. 네. 수험생들이 이제 생명과학 투 20번 문제가 오류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네. 평가원 측은 이상이 없다고 한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제 정답 결정을 취소하라는 본안 소송을 냈는데 집행정지 신청도 같이 낸 거죠. 이게 네. 왜 그러냐면 내일 모레 통지서가 나간다. 음. 그러니까 이미 정답으로 인정을 해서 통지를 내버리면 네. 이제 고치기가 더 힘드니까 집행정지 신청을 낸 거고, 만약에 이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이 과목을 응시한 응시자들은 네. 이 통보가 늦어질 수도 있다고 보여지네요. 음. 네. 결과는 언제쯤 나오는지 아직 모르는 거고. 아직은 모르는 거고. 예. 어쨌든 집행정지 신청이니까 빨리 진행을 하긴 하겠죠. 오늘 네. 비공개로 심리가 1시간 정도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좀 봐야겠네요. 네. 혹시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해당되시는 수험생 분이 계실지 모르겠네요. 그러게요. 네. 가끔 학생분들께서도 저희 프로그램을 시청해 주시기 때문에 네. 오늘 노래는 두목님의 신청곡 에픽하이의 빈차 네. 틀어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굉장히 반발을 하시는데 네. 해명이 필요하다. 예. 이사나님도 속보로 음. 해명을 밝혀라 했는데 이따가 큐시트 산책 예. 시간에 저희가 해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짤막하게 대묘해드리면 이게 한참 전부터 계속 그럼요. 노래가 너무 좋다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다가 오늘 제가 오랜만에 왔더니 신청곡이 돼 있네요. 그러게요. 급작스러운 결정은 아니었다는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이틀 동안 제가 개인 사정은 아니고 회사 사정. 회사 사정에 따라서 녹화 일정이 안 예. 맞아서 네, 아. 자리를 비웠죠. 죄송합니다. 이사나님이 안 그래도 이틀간 어디 다녀오셨나요 하셨어요. 쭌쭈닝님도 이거 얼마 만에 김민우 하나예요. 그리웠어요 하셨습니다. 이틀이 굉장히 긴 시간이었어요. 저한테는 여름 못 빼가지고 아쉬웠고요. 애정식은 킹민호님이라고 아유, 지금. 애정이라니요. 애정은 듬뿍 프리데스크 있습니다. 버린 김민호 아나운서다 아이고. 나왔어요. 지금 어떡할 거예요 지금. 이거 휴가도 못 가겠네 이러다가. 예, 여러분 너무 저희를 좋아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네. 애정이 식은 건 아니라는 거죠. 전혀 아닙니다. 박수빈님이 폰 기종 뭐냐고요. 어제 폰을 갤럭시 A 40으로 바꿨다고. 네. 저는 뭐 보시다시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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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둘 다 예. 네. 쭌쭈닝님. 네, 갤럭시네요. 그러다 보니까. 네. 포근한 날씨입니다. 오늘 스트레이트 장인수 기자님 나오신 날이잖아요. 빨리 보고 싶어요. 좀만 기다려 주시고요. 네. 민우 안 하는 마봉춘의 노예냐며 한성님이. 시키는 건 다 합니다. 네. 자, 그러면 회사에서 쭌쭈닝님. 시키는 거 열심히 해야죠. 네네. 요거는 저 시키는 거긴 한데 자발적으로 또 애정이 있기 때문에 진행하는 거고요. 오해 마시고. 자, 그럼 첫 번째 프리 초대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예고해드렸던 대로 오늘 오랜만에 스트레이트 팀의 장인수 기자가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진짜 예, 오랜만에 예. 뵙는 것 같아요. 진짜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잘 지내고 계셨나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잘. 아까 인터뷰룸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예전 스튜디오로 구 스튜디오로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이쪽은 처음이시군요. 아니요, 이쪽 오셨었나요? 전번에 왔었는데 기억이 안 가물가물한 납니다. 거죠. 아, 거기가 더 오랜만에 익숙한 것 와서, 같아요. 예. 많이 번창한 것 같습니다. 아, 여기가. 처음에 이렇게 구멍 가게처럼 이렇게 그러니까요. 불쌍한 게 있을 때만 기억이 나서 조명이 좀 화려해졌죠. 네. 스튜디오도 생기고. 이사나님이 MBC의 괴물 기자 장인수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하셨고요. 이렇게 잘생긴 괴물 기자 보시면 죄송합니다. 금방 적응하셨는데. 금방 뭐 유튜브 정서에 네. 바로바로 적응하고 있어요. 네. 빌로바 TV님도 그렇고 아이엠서니님도 그렇고 잘생긴 이세희님이 애정남 장인수 기자님이다 하셨어요. 네. 서영찬님은 원조 행동대장 장인수. 네. 미라클님이 스트레이트 후에서 뉴스프리 데스크로 귀한 탐사 취재 후일담이 더 깊고 오롯하게 완성됨이 늘 소중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짱인수 기자님이라고 정원유님도. 야, 팬들이 엄청 많아요. 네, 전 뉴투 주말 앵커 나라라고 네. 또 옛 와, 그런 기억을. 걸 어떻게 하시죠? 여기 찐팬들이라서 MBC 저희보다 더 잘 편성을 깨고 계시고. MBC 기자들도 잘 모르는 건데. 그러니까 그걸 다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언제 결방하는지도 다 아세요. 저희가 미리 말씀 안 드려도. 신문장님이 정리하셨어요. 잘생긴 괴물 기자. 괴물도 잘생길 수 있죠. 그렇죠. 인수영이 돌아왔다고 사막의 호랑이님도 반가워하시네요. 네. 저희가 사실은 지난주 스트레이트에서 부동산 개발 사업 문제점 취재를 했는데 사실은 이 부동산 개발 사업이
시민들 입장에서는 좀 약간 잘 몰랐던 건데 네, 네. 맞습니다. 사실은 성남 대장동 사건을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분노도 하고 그쵸. 관심도 아니 이런 일이 있었어 하고 관심도 네. 높아진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어떻게 취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성 선배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저희가 성남 대장동 사건을 보고 국민들이 많이 크게 이제 놀라기도 하고 경악하기도 하고 분노했는데 부동산 개발 사업은 늘 그래 왔거든요. 늘 누군가가 그냥 수천억, 뭐 많게는 뭐 조가 넘는 돈을 그렇게 그냥 벌어왔어요. 근데 마치 우리가 몰랐던 것처럼 성남 대장동에 많은 국민들이 놀라는 거 보고 이게 부동산 개발 사업의 문제점을 우리가 잘 많이 그 시청자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부동산 개발이 과연 이게 성남 대장동의 문제일까? 다른 데는 괜찮을까? 이런 걸 좀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 예. 어떻게 보면 부동산 개발 사업이 그 본류보다는 정치적 소비로 그렇죠. 본질이 사라진 것 같은 예.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성남 대장동도 그렇고 얼마 전에 이제 조국 사태 때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됐고 많은 그 젊은이들이 분노했죠. 이제 조국 전 장관의 딸이 이제 입시 과정을 지켜보면서 박탈감을 느끼고 분노를 했는데 정치적인 논란으로 끝나더라고요. 항상 보면 그냥 진영이 나눠져서 진영끼리 싸우고 끝나는데 뭔가 문제점이 있으니까 국민들이 분노한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거를 뭐가 문제인지 짚고 어떤 개선책이 필요한 건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언론들이 이런 걸 짚어야 되는데 최근에 언론들도 그냥 각 진영 싸움을 그냥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부동산 개발의 문제점이 정말 심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성남 대장동처럼 이렇게 정치적인 논란 말고 정말 그 사안에 한번 집중해서 뭐가 문제인지 한번 좀 짚어보자 이런 의도였습니다. 아, 네. 네. 일단 이번에 주목한 곳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주변 부지 메가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취재를 하셨는데 제가 미리 봤는데 내용이 좀 어려워요. 예,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오늘 장인수 기자님의 역할이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고양시가 그 개발 업체한테 땅을 좀 싸게 팔았다는 거잖아요. 네네. 예. 이게 이제 2009년에 고양시가 이 땅을 입찰로 내놓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성남 킨텍스 지원 부지, 그러니까 킨텍스가 고양. 있고, 예, 고양시. 네. 죄송합니다. 고양. 경기도 고양시 네. 일산에 킨텍스라는 아주 훌륭하고 좋은 전시장이 있죠. 네. 국제 행사를 하기에도 충분히 유명하죠. 모자람이 네. 없는 좋은 전시장이 있고 그 주변에 이제 부지들이 있어요. 이걸 고양시가 매입하기도 하고 고양시가 원래 갖고 있던 땅도 있고 해서 이런 부지들이 있는데 이 부지를 팔아서 민간업자들한테 팔아서 민간업자들이 거기다가 뭔가를 지어서 개발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개발을 해 왔는데요. 그 중에 한 부지, 지금 이제 한화 킨텍스 꿈의 그린이라는 아파트가 들어선 그 부지를 2009년에 팔겠다고 내놉니다. 1,928억 원에 내놔요. 네. 예. 근데 그때 이제 유찰이 되긴 합니다. 안 팔리고 3년 뒤인 2012년도에 1,436억에 내놔요. 거의 500억을 완전 깎았네요. 싸게 깎아준 거죠. 네. 그러니까 2009년에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았고 2012년도에도 안 좋았는데 갑자기 그렇게 500억 이상 싸질 이유가 뭐가 있나 들여다봤더니 내용은 더 웃겨요. 면적은 넓어졌어요. 2009년에는 39,000제곱미터 정도 됐는데 2012년에는 42,000제곱미터. 더 넓어졌네요. 예, 거의 한 진짜. 3,000제곱미터 더 땅은 넓어졌는데 땅은 넓어졌는데 가격은 더 떨어지고. 예, 시간도 3년이 흘렀고 근데 가격은 떨어졌고 또 이제 핵심은 뭐냐면 아파트를 2009년도에는 300세대 이하로 지을 수 있게 묶어놓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긴 킨텍스 지원 부지이기 때문에 킨텍스의 전시를 도울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도심공항 터미널을 지을 수도 있고 호텔을 지을 수도 있고 외국에서 손님들이 오면 이제 먹고 자고 해야 되니까 그런 걸 하라고 원래 지원 부지를 내놓은 건데 2012년도에는 그냥 아파트를 지으라고 규제를 확 풀어줘요. 아파트를 1,100세대까지 지을 수 있도록. 그러면 땅의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가거든요. 달라지죠. 네. 네. 예, 단순히 그냥 무슨 사무실, 공장 부지 이런 거하고 아파트 짓는 땅은 그러니까 같은 땅이지만 뭐를 지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땅의 그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아파트를 300세대 이하에서 1,100세대로 확 늘려주는 거죠. 근데 땅값은 또 줄어들고. 네. 예, 뭔가 개발했을 때 가치는 훨씬 올라갔는데 그렇죠. 그에 예. 비해서는 굉장히 가격은 떨어뜨린 상태에서 그렇죠. 예, 이제 내놓은 거네요. 헐값으로 내놓은 거죠. 헐값으로 내놓은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땅값이 내려갔냐를 살펴보니까 땅을 그냥 뭐 고양시에서 고양시장이나 공무원들이 임의로 정하는 건 아니고 다 자기들도 이제 합리적인 어떤 그 근거를 있어요.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감정평가 업체 2곳에다 맡깁니다. 이 감정평가를 해봐라.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재밌는 게 2곳에다 맡겼어요. 나름대로 좀 이름 있는 큰 곳들이에요. 근데 2곳의 감정평가 업체의 감정평가서가 똑같아요. 내용이 2개가 똑같아요. 그럴 수가 있나요? 예. 아니 네, 그렇게 똑같아요. 복붙했어요. 아, 예, 그러니까 이거 좀 이상하죠. 뭐 숫자만 비슷한 게 아니라 아예 글자도 다. 아예 똑같아요. 아, 아예 똑같아요. 감정 평가서 예. 그러니까 다른 페이지도 있는데 똑같은 페이지는 아예 똑같고, 그러니까 딱 보면 하나를 놓고 하나를 편집한 걸로 보여요. 예, 똑같은 부분은 아예 뭔가 똑같아요. 답정너처럼 예. 모범답안이 있고 예. 이거를 이제 약간 좀 복붙해서 뭔가를 고친 것 같은 예. 느낌? 표현도 똑같고 감정 평가하는 방식, 방법도 똑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류가 있는데 오류도 똑같아요. 아, 예. 이거 좀 냄새가 나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어떤 오류가 벌어지냐면 아파트를 1,100세대까지 늘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파트의 가치를 계산해야 되잖아요. 네. 아파트는 빼버려요. 아파트는 빼버리고 거기에 그냥 100% 사무실만 짓는다. 이렇게 그 감정 평가를 해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저희가 싸게 나올 사실은, 수밖에 없죠. 저희가 이 내용 약간 어려워서 관련 영상을 일단 준비를 예, 했거든요. 영상 먼저 보고 얘기를 또 예. 나누실게요. 네. 당시 해당 부지의 감정 평가서를 입수해 분석해봤습니다. 이 단지는 아파트 1,100세대, 오피스텔 780세대와 사무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평가하려면 아파트와 오피스텔, 사무실 부지를 각각 평가해야 합니다. 하지만 감정평가 업체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건축 계획은 싹 무시해버리고 값이 싼 사무실을 100% 짓는다고 가정하고 평가했습니다. 감정평가 금액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대규모 토지를 한 번에 판다는 이유로 토지 가격을 할인해 주기도 했습니다. 감정평가한 금액에서 15%의 할인율을 적용해 최종 땅값을 결정한 겁니다. 그러나 2009년 이 토지를 감정평가했을 때는 토지가 넓어서 깎아준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0.85, 0.86을 한 거는 좀 타당성이 결여됐다. 국토부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을 잘못 적용하다 보니까 우리가 한 1,000여억 원 정도의 헐값으로 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냐. 토지 감정은 2곳의 감정평가 업체가 맡았습니다. 2 업체의 감정평가서. 문장 마지막을 한쪽은 명사형으로 끝냈고 다른 쪽은 서술형으로 끝냈다는 것만 다를 뿐 내용이 같습니다. 감정서 2개가 똑같아요. 이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에 보통 20년, 30년씩 했던 사람이에요. 완전 백대랑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런 전문가들이 그런 거 몰랐겠습니까? 몰랐겠냐고요. 다 알고도 짜고 치는 고수톱발을 쳤다는 얘기예요. 헐값 매각, 부실 감정 의혹이 제기됐지만 매각 당시 시장이었던 최성 전 시장은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2개의 권위 있는 감정평가 법인의 의뢰에서 실시한 감정평가를 반영한 것입니다. 따라서 특정인을 위한 용도 변경이나 특정인을 위한 헐값 매각이라는 개념은 절대 있을 수도 또한 용인될 수도 없는 것으로서 네. 네. 김보라님이 결론은 아파트가 저리 비쌀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네. 이게 이 아파트가 지금 5억에 분양이 돼서 지금 현 시세가 15억 정도 한다는 거죠. 예, 15억 호가는 이제 15억까지 가는데 한 14억 정도면은 충분히 매매가 가능한 것으로 취재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이 거의 2년 만에 10억 가까이 오른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러면은 이제 일단은 그 감정 평가서에서 중요한 부분이 아파트 부분을 빼버린 게 예. 가장 큰 문제네요. 그렇죠. 아파트 가치를 반영을 안 한 거죠. 아파트를 지으면은 땅값이 올라가는데 아파트를 반영을 안 해버리고 사무실만 짓는다고 그러니까 사무실만 짓는다고 그러면 땅이 비쌀 이유가 없잖아요. 요즘 사무실 많이 남으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게 또 있고 아무튼 이게 또 어떤 것까지 했냐면 이제 감정 평가를 다 해놓고 저희가 부지가 넓다고 해서 넓은 부지를 이 사는 사람이 한 번에 사니까 이게 뭐 박리담회면 깎아준다 이런 개념이 또 있더라고요. 넓은 부지를 한 번에 산다고 해서 최종 감정평가 액수에서 15%를 또 깎아줘요.
한 15%면 번에 꽤나. 예. 예. 우리가 따지면 이렇게 이만큼 사니까 좀 깎아줄게 뭐 예, 이런 예. 식으로. 그러니까 저게 1,000억에 감정 평가됐다 그러면 그냥 150억을 또 깎아줘. 850억만 우리가 받을게. 예, 네가 큰 땅을 한 번에 많이 사니까. 예, 근데 2012년에 그렇게 감정 평가했고 감정업자 평가 그 감정업체 감정 평가한 업체한테 물어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경기가 안 좋아서 그랬다라고 하는데 2009년에도 경기가 안 좋았지만 그런 내용이 없었어요. 예, 그냥 감정 평가한 액수대로 다 그때는 그 결정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예, 예. 그런데 이렇게 감정 평가한 게 한 분만 아니라 두 군데 했는데 두 군데 똑같이 이렇게 똑같습니다.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한 군데라도 사무실이 아니라 아파트도 반영을 해서 뭔가 달라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둘이 똑같았다는 둘이 거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다르니까 감정 평가를 어떻게 하냐면 표준지를 정해요. 네. 그 땅과 가장 비슷한 땅 주변에서 네. 그래서 그 땅과 비교하면서 이제 격차율이라고 그래서 이 땅보다 이 땅이 뭐가 우세하다, 뭐가 열세다. 이거를 계산해서 비율을 계산해서 곱하고 나누고 이렇게 곱해서 그 비율을 이렇게 땅값을 조정하는데 모든 게 다 똑같고 아까 그 넓은 평수라 깎아준다. 네. 한 업체는 15%, 한 업체 다른 업체는 14%. 예, 딱 그것만 차이 나요. 15%를 깎아줄까 14%를 예, 깎아줄까. 나머지는 표준지도 똑같이 정하고 사무실을 100% 적용한 것도 똑같고. 예. 러블리나님이 인간적으로 저 정도면 기사가 아니라 수사 아닌가. 아. 대단하다 하셨고. 인수 이름으로 지금 삼행시를 지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네. 대박. 장인수로 예. 그게 지었고 지금 보니까 정동철님이 이런 부조리 방송 계속 하라고 응원해 주셨어요. 예. 네. 언더독님이 감정 평가사들도 한번 좀 살펴봐야겠다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근데 일단 땅을 싸게 준 것도 문제인데 특혜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특혜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퍼스트 2개발이라는 것이 낙찰을 1,517억 이제 그 감정 평가한 것보다는 조금 더 써서 1,517억인가 1,500억 넘는 거에 이제 낙찰을 받는데 네. 얘네가 외국인 투자자 업체로 등록을 해요.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는 또 한국에서 받는 여러 가지 그 특혜가 있습니다. 그런 특혜들을 또 다 받아가고요. 네. 고양시가 좀 이상한 게 10억 이상의 자산을 매각할 때는 의회 의결을 거쳐요. 네. 시의회가 있으니까. 그쵸. 근데 이것도 생략해 버려요. 아. 그러니까 시의회 무시하고 그냥 고양시가 일방적으로 판 거죠. 그러니까 시의회에서 한번 걸러질 수 있는 것도 막 그렇죠. 넘어간 거죠. 예, 의회에서 이런 거 문제 아니냐 이렇게 짚을 수 있는 것도 빼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계약 해제권이라고 그래서 퍼스트 2개발이 나 이거 계약해 놓고 나 어떤 이유에 의해서 나 이거 안 해라고 하면 계약금 그때까지 납입한 납입 원금 플러스 5% 이자까지 해서 고양시가 전액 다 돌려주도록. 아니 그런 계약 조건이 이게 근데 너무 입찰 퍼주기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입찰 공고에는 없던 내용이에요. 입찰 공고에는 없던 내용인데 퍼스트 2개발이랑 원래 입찰 공고 그대로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갑자기 퍼스트 2개발을 도와주는 이런 사실상 이게 지급 보증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문제 생기면 고양시가 다 책임져 줄게. 음. 그럼 퍼스트 2개발은 그 계약서만 들고 아무 은행만 가면 그냥 저리에 다 그 땅 부지 예. 매각 대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퍼스트 2개발은 1원도 투자 안 하고 이거 땅 그냥 가져갔다.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데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그다음에 있어요? 예, 뭐 계약금만 내고 원래 계약 취소하면 계약금은 떼이잖아요. 예. 네. 그런 것도 그것도 다 돌려주겠다. 아. 예. 아 그런 게 어딨어요? 저희 그것도 다 아파트 뭐 돌리겠다. 조그만 거 계약해도 그거 아니면 계약금은 못 돌려받는 예, 계약금도 건데. 다 돌려준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모델하우스 부지도 고양시가 빌려주는데 그것도 싸게 빌려주고 아무튼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줍니다. 다 퍼졌네요. 아니 퍼스트 2개발이 대체 무슨 회사길래? 그러니까 이 이렇게 시점에서 너무 특혜를 궁금한데요. 막 뭐 주고. 외국계 투자 회사인데 왜 이런 거죠? 네. 그래서 퍼스트 2개발이 도대체 어떤 회사냐. 그래서 추적을 해봤는데 이게 좀 시청자분들께는 죄송한 얘기인데 결국 어딘지를 몰라요. 아, 회사 위치 퍼스트 2개발이 없어요. 뭔지를 몰라요. 아, 실체를? 예. 이럴 수가. 퍼스트 2개발 법인 등기부가 있으니까 거기 대표가 김모 씨로 나옵니다. 70년생 여자인데 이분은 70년생 여자분. 예, 이분은 주부로 추정돼요. 본인은 저희 MBC는 아니고 다른 언론사가 취재를 했을 때 나는 퍼스트 2개발 만들지도 않았고 전혀 모른다. 에? 이런 얘기를 몰라봤어요. 했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취재했을 때 가서 그분이 이제 그 집을 가서 그 집에 있는 경비 아저씨죠. 수희 아저씨한테 물어보니까 주부다. 그분 사업하시는 분 아닌 걸로 난 알고 있다. 주부다. 근데 본인이 대표로 돼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지 사장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일단 그 당시 그 부지 매각을 담당한 공무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공무원들한테 물어봤는데 공무원들은 함구를 해요. 얘기를 안 해요. 이거 수사 중이니까 우리 말할 수 없다. 이거를 감사한 감사실에 물어봤더니 감사실은 우리는 외부 업체에 대해서는 조사 권한이 없으니까 퍼스트 이개발이 어딘지 우린 모른다. 아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그것도 땅을 모르고. 팔 때는 뭔가 그 회사가 뭐 어떤 회사인지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가장 기본이잖아요. 네, 땅을 팔면 팔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 뭘 짓는 거기 때문에 고양시는 계속 인허가를 내줘야 되고 네. 뭘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지을지 이런 것들을 계속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그 인허가가 들어옵니다. 무슨 뭐 환경 영향 평가, 교통 영향 평가, 건축 심의 그냥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계속 고양시는 같이 협의를 해서 뭔가를 지어야 되는데 이게 그냥 뭐 몇십억짜리 그냥 뭐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최성 시장한테 물어봤더니 최성 시장 답변이 황당한데요. IBK 투자증권이 만든 회사다. 이렇게 답을 해요. 이게 왜 말이 안 되는 황당한 얘기냐면 금융기관은 그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금산분리 원칙 때문에. 그렇죠. 네. 예. 최성 시장의 말은 IBK가 금산분리 원칙을 어기고 불법적으로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한 거예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최성 시장이. 뭐가 가능하지 뭔지도 않은 모르고 얘기예요. 한 얘기인지 뭔지는 네. 모르겠는데 그래서 IBK에 물어봤더니 IBK는 당연히 펄쩍 뛰죠. 불법인데 자기네들이 부동산 개발 사업 했다고 그러면 그냥 불법이에요. 그죠. 금융기관이 부동산 개발 사업 했다고 하면. 그래갖고 IBK에 물어봤더니 무슨 말이냐 우린 퍼스트 이개발 그런 법인 만든 적 없다. 모른다. 와. 모르는 거죠. 지금 퍼스트 이개발이 누군지. 장인수 기자가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요. 이건 모르거든요. 예. 도대체 아무한테나 넘긴 것도 아니고 무슨 유령 회사한테 넘긴 것도 아니고 이게 웬 일인지. 그 퍼스트 이개발이 어찌됐건 사업을 했으니까 누군가 있지 않을 거 그렇죠. 아니냐 네, 이렇게 네. 물어보실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퍼스트 이개발이 부지 낙찰을 받자마자 얼마 뒤에 사라져요. 오메르라는 회사가 인수해버려요. 아. 그러면서 퍼스트 이개발은 사라지면서 그러니까 인수가 되죠. 오메르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퍼스트 이개발을 차지하고 여기서 이 오메르 사람들이 이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거든요. 예. 황당한 건 이 오메르는 그럼 누구냐? 고양시 산하단체인 고양산업진흥원 직원들이 만든 회사입니다. 아이고 이렇게 연관이 또 되네요. 예. 꼬리에 이상하죠. 꼬리를 무는 이상한 이상하죠. 의혹들이 예. 나오고.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장인수 기자가 뭘 인수했다고 하니까 또 깨알 재미 포인트가 되네요. 아 저도 계속 들으면서 그러네 막 네, 이런 네.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이게 또 외국인 투자 업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퍼스트 이개발이 이게 이제 홍콩에 있는 회사인데 이제 오메르도 인수를 하는데 오메르는 지분이 66.6%를 가지고 있고요. 네. 홍콩의 에드밸류라는 회사가 33.3%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홍콩 법인 등기부를 확인해 봤더니 사무실 위치는 일단 홍콩, 그다음에 법인 대표는 말레이시아 사람, 그리고 자본금은 홍콩 1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52원. 152원. 예. 그러니까 이제 홍콩에 있으니까 또 추적이 안 되죠. 페이퍼 컴퍼니로 당연히 보이고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래서 도대체 이걸 누가 돈을 대고 어떤 식으로 사업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사업입니다. 네. 사마귀 호랑이님이 이거 계속 파주세요. 어차피 시청률 안 나오면 부장님들이 심해서 쓰면 되니까요. 팀장 이러고 깜짝 놀랄 예.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아이고, 네. 예. 김용자님이 역시 장 기자님 화이팅 하셨어요. 근데 사실 이게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대장동보다 더 엄청난 사건인데 예. 아니 이런 일이 어떻게 왜 그러니까요. 몰랐지? 저는 일산 사는데 저기 분양받은 사람들을 부러워만 했지 이런 예, 문제가 그렇죠. 있는지는 진짜 몰랐거든요. 네. 이게 어떻게 최근에서야 알려진 건가요? 아니요, 이게 지역 언론들 그리고 지역 시민단체들은 계속 문제 제기를 해왔어요. 아. 예, 그동안. 예. 그런데 이제야. 예. 이거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냥 말씀드리면 어떤 그 시사 주간지의 한 기자가 20개의 그 기획 취재를 해서 20개의 기사를 연속 시리즈로 보도를 했거든요. 네. 근데 어느 날 출근했더니 갑자기 기사가 다 삭제되고, 예. 그 회사에 고양시 광고가 시작되고, 그래서 그걸 지켜본 기자는 열받아서 사표 쓰고 나오고. 예. 그리고 또 다른 언론사 지역 기자, 다른 지역 언론사 기자는 또 이걸 계속 공격을 했더니 이제 주던 광고가 끊기고 고양시가 주던 광고가 가장 끊기고. 기본적인 책임이죠. 네. 그리고 뭐 고양시에서는 뭐 언론 중재위 뭐 이런 거 언론사 상대로 걸고. 예. 이상하죠. 예.
사실은 뭔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되는데 왜 그런 식으로 이제 했다는 거죠. 네. 경기도 김포시 이야기도 취재를 하셨는데요. 감정 사지구 네. 여기는 민관 공동 개발 방식이에요. 대장동이랑 약간 비슷한 방식으로 지금 개발이 된 사업 구조인데 방식은 아주 똑같습니다. 예. 성남 대장동이랑. 여기서도 지금 수천억 원씩 이익을 가져갔다는 얘기가 그렇지는 않고요. 예. 성남 대장동은 이미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분양도 됐잖아요, 상당 부분. 네. 그래서 그렇게 이익이 남았는데 감정동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시작 단계. 이제 그러니까 토지 매입 작업. 그러니까 아직은 돈을 쓸 때죠. 누가 돈을 벌어가지는 못했고. 근데 다만 여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게 김포가 그동안 땅값이 상대적으로 쌌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이제 수도권이 다 땅값이 많이 오르면서 김포도 들썩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사실은 업체들끼리 좀 경쟁이 붙은 그런 게 있어요. 네. 타운앤컨츄리라는 업체가 한 10년 이상을 계속 그 재개발을 추진해 왔는데 잘 안 되고 있던 상황에서 김포시가 2019년에 갑자기 민관 공동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GK 개발이라는 곳과 수의 계약을 그냥 해버린 거예요. 네. 근데 GK 개발이랑 수의 계약한 이유는 GK 개발이 지주들의 동의 50% 이상의 동의를 받았고 네. 그 사업 제안 내용이 좋았다 이런 건데 동의서가 위조된 걸로 보여요. 네. 경찰이 GK 개발을 압수수색해서 동의서를 확보해서 지주들을 불러서 당신 이거 동의서 썼어요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지주들이 들어가서 보고 그거 제 사인 아닌데요? 저 동의해준 적 없는데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네. 근데 이상하게 김포시는 우린 무조건 이 업체랑 하겠다. GK 개발이랑. 수의 계약한 것도 좀 이상하고. 예. 여러 의혹이 있는 상황이에요. 수의 계약한 것도 이게 한두 푼 하는 사업도 아니고. 그렇죠. 아무리 사업 제안 내용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 좋은 제안보다 더 좋은 제안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어디 없냐 이렇게 물어보고 입찰을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런 과정 없이 한 다음에 동의서가 좀 위조된 정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도 GK 개발이랑 사업하겠다. 예. 그래서 이게 경쟁이 붙다 보니까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기존의 타운앤컨츄리라는 회사가 매입한 땅을 이 김포도시관리공사와 민간업체가 합작한 합작회사가 가서 웃돈을 얹어주고 사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거는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 이거는 이거 부동산 투기하는 거거든요. 예, 땅값 들썩이게 하는 거고 공영개발의 공공성을 강조한다는 민관 공동개발의 취지에 배치되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여기도 상당히 좀 지켜봐야겠지만 네. 아직까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시작부터가 뭐가 좀 이래서는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우려가 되는 상황이네요. 고양시 원당 사지구 재개발 지역도 취재를 했는데 저는 이 원주민들 얘기가 좀 안타까웠거든요. 영상 잠깐 함께 보시죠. 양윤식 씨는 원당 4구역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재개발에 반대했습니다. 조합원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2, 3억 원의 추가 분담금을 내야 하는데 그럴 여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30년 이상 살았으니까 계속 살고 싶죠. 여기 정도 들고. 근데 뭐 분양을 받으려면은 그 돈이 또 뭐 은행빚도 내야 되고. 이사를 안 가고 끝까지 버텼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합니다. 너무 억울해가지고 끝까지 버텼더니 그 용역에서 그냥 밤중에 돌멩이 던지고 뭐 그냥 그 뭐야 그 뭐죠 그 분무기 그걸로 막 그냥 뿌려대고. 그가 소유한 아파트의 대지 지분은 33제곱미터 10평이었습니다. 그는 3.3제곱미터당 1,500만 원씩 모두 1억 5천만 원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이주비 2천만 원을 합쳐 모두 1억 7천만 원을 받고 지난해 5월 원당 4지구에서 쫓겨났습니다. 은행빚 7천만 원을 갚고 나자 남은 1억 원으로 살 수 있는 집은 없었습니다. 그는 현재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짜리 집을 얻어 생활하고 있습니다. 내 의사하고 상관없이 개발을 한다 해가지고 다 쫓아내고 지금 이게 뭐냐고 내 집에서 살다가 내가 월세 내고 살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2천만 원 갈 거다. 분양권 딱지에 웃돈이 5억 원 붙었다. 수천억 원의 부동산 개발 이익이 생겼다. 그에게는 다른 세상 얘기였습니다. 그게 뭐 누굴 위한 개발인지 나는 그걸 모르겠고 원주민들은 보호를 해야 되는데 엉뚱한 타지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돈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투자하고.
현님이 저 돈 가지고 어딜 가나, 심은정님이 누굴 위한 재개발인지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집이 있었는데 멀쩡한 집을 그쵸. 사다가 예. 재개발되면서 뭐 이익이고 뭐고 그냥 주택이 없어진 채로 그냥 새 집살이로 변한 거잖아요. 예, 양윤식 씨 같은 경우는 이제 1억 5천 이주비까지 총 1억 7천을 받았는데 거기서 조합원이 돼서 그 조합원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한 2억 이상을 더 내야 돼요. 근데 저분은 이제 그런 빚을 낼 여력이나 은행 가서 뭐 방법이 있을 텐데 본인이 똑똑하고 뭐 이렇게 잘 따져보면 그냥 나 싫다 이거예요. 복잡하죠. 예, 싫다 이거예요. 그냥 이 집에서 살겠다. 또 노모를 모시고 살거든요. 예, 싫다. 딴 데 이사 가는 것도 싫다. 그래갖고 반대하고 조합원으로 안 들어갔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렇게 된 거죠. 현금 청산. 예, 1억 5천 받아서 뭐 어디 가서 집을 사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 월세 난민으로 전락한 거죠. 아. 유주택자였는데. 예. 그러니까. 안타깝습니다. 근데 여기 원당 4지역도 좀 이상한 게 킨텍스 느낌이 여기도 좀 나요.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안에 원당 4구역 안에 고양시가 갖고 있는 국공유지, 시유지가 있거든요. 그 안에 그러니까는 무슨 그 고양시 건강복지센터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네. 그럼 이거를 조합에다가 돈 주고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짜로 줬어요. 공짜로요? 네, 3,700제곱미터를. 3,500제곱미터인가 3,700제곱미터를 공짜로 줘요. 네. 그래서 이걸 시민단체나 지역 언론들이 계속 지적을 합니다. 예, 왜 헐값에 땅을 넘기냐 이렇게 지적을 해서 고양시가 다시 계산한 다음에 우리가 실수했다. 이거 공짜로 주는 게 실수했다. 그래갖고 이제 돈을 받고 파는데 그래도 굉장히 싸게 줍니다. 굉장히 싸게 주고 3,700제곱미터인가를 이제 돈을 받고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합 입장에서는 좀 입이 나왔겠죠. 우리가 공짜로 받는다 그랬다. 이제 돈 한 120억을 더 냈거든요. 그러니까 고양시가 공원 부지를 아파트 부지로 바꿔줘요. 한 3,100제곱미터를. 용도 변경을. 네,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녹지비를 줄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이상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시민의 이익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러네요. 개발업자들, 개발 주체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죠. 예. 정말 이상하죠. 시간 관계상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 때문에 부동산 개발 사업이 문제가 많구나 이렇게 깨달으셨겠지만 그 전부터 사실 이런 문제는 계속 반복되어 왔고 현재도 지금 여러 군데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지 궁금해요. 이게 일단 법이 너무 어렵습니다. 음. 저희 같은 기자들도 이거 취재하면 맞아요. 거의 막 너무 복잡해서 개발 방식이 굉장히 다양하고요. 법이 많아요. 그러니까 공원을 개발할 때 그러니까 사업 내용에 따라서 법이 여러 가지가 있고 법이 또 중복되는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전문 업자 투기꾼들한테 일반인들이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 제도나 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있고요. 사업 내용이 기업의 어떤 그 영업 비밀을 보장해 준다는 이유로 들여다볼 수 없어요. 외부에서 외부에서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자료를 안 내놔요. 사업 주체도 안 내놓고 지자체가 하는 사업이면 지자체는 시민들한테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자체도 안 내놔요. 아까 그 감정동에 동의서 위조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지주들이 내 사인이 위조됐다는데 이거를 확인 좀 해보고 싶은데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네. 안 내놔. 내 사인인데도 내가 볼 수 없어요. 내 동의서인데. 예, 안 보여주니까. 그럼 너무 말이 안 되는데.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정보를 좀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리고 아까 킨텍스 같은 경우는 이게 1조 사업이잖아요. 재무제표를 딱 맞춰놨어요. 1조 수입에 1조 지출이에요. 아이고. 좀 이상하죠? 그럴 수가 이거 없네요, 아무도 안 사실상. 들여다봐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좀 파주셔야겠는데. 예. 그것도 대안의 하나네요. 그러네요. 네. 부장. 점점점. 점점점. 네. 반응이 거의 9,000명. 원래 이 시간에 이 정도까지 올라오지 않는데 네. 모두가 장인수 기자 덕분입니다. 원도동님도 화이팅 하셨어요. 네. 자, 부동산 관련된 소식은 계속 스트레이트 팀에서 취재해 주시고 또 시간 되실 때도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산책 네네. 시간이 짧지만 네. 2분 30초 달려볼게요. 컷입니다. 예. 네. 네, 2분 30초가 남았기 때문에 제가 신청구에 관련 해명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10초만이라도 좀 해주십시오. 왜? 저는 뭐 제가 틀어달라고 강요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 이 노래 좋지 않냐고 넌지시 던지면 넌지 여러 번 던졌죠. 그렇죠. 그 팀장이 노래 던지는 거는 노래를 들어보시고 너무 좋으면 틀어주시니까 사실은
제가 뭐 압력을 행사하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6시 기준 신규 확진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3,631명인데 그 발표하는 것마다 약간 다르긴 한데 어제보다 500명 정도가 네, 줄어든 그러니까 수치인데 서울이 문제예요. 서울은 1,150명으로 동시간대 또 최다를 늘었어요. 아, 이거 최다. 네, 기록했습니다. 자, 오늘 뭐 아침에 깜짝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네. 그 눈을 제가 7,000명대인데 이게 5,000명대에서 6,000명대로 안 가고 곧바로 7,000명대로 증가한 거거든요. 김부겸 총리가 의료 대응 여력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니 이렇게 굉장히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 2주가 앞으로 골든타임인데 이런 추세로 가게 되면 다음 주에는 잘못하면 10,000명, 그 다음에 2주 뒤에는 18,000명까지 갈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일단 뭐 모니터링을 좀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그 이번 주부터인가요? 그 실시됐잖아요. 네, 그 그렇죠. 일단 제한적으로 좀 강화된 부분에 사적 대해서 모임 인원 제한하고 어떻게 효과가 드러나는지 좀 보고 만약에 계속 늘어나게 되면 뭐 거리두기를 또 다시 좀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그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이 구속됐잖아요. 네. 이게 뭐 세무조사 무마대가로 뒷돈받은 혐의인데 이게 뭐 굉장히 스토리가 긴 사건이에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그 윤석열 후보의 본부장 리스크 중에서 본부장이 뭔지 아시죠? 본인, 부인, 장모. 그러니까 본인 리스크에 리스크. 해당하는 네. 부분인데 과연 윤석열 후보가 이제 수사 무마할 때 개입을 했다라는 또 의혹인데 그 부분까지 수사가 갈 거냐에 관심이 지금 좀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본방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시간이 없어서. 네. 자, 알고 보니는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그 조금이라도 아프면은 채용을 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이런 보도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저희 이제 전주론 기자가 좀 알아봤더니 그런 건 아니래요. 그 채용 검진이 지금 많아진 거는 사실이긴 한데 그게 이제 그 매년 다르다고 합니다. 그 채용 규모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평가할 수는 없고 뭐 그런 상황이라고 하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집중엠. 이 기사 정말 황당한 기사예요. 이거 진짜 보시면은 좀 화가 납니다. 뭐냐면 성범죄자들만 모여 있는 인터넷 카페가 있대요. 네. 일명 성전 카페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법무법인에서 운영하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그 돈을 내면은 그 다른 성범죄자들이 냈던 반성문 같은 거를 준대요. 참고해서 짜깁기 하라고. 심지어 돈을 더 내면 경찰 조서까지 준대요. 좀 황당한 기사인데 좋은 머리를 그런 데 쓰시네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짧지만 또 컴팩트하게 전해드렸고 다음에도 좋은 노래를 또 제가 많이 또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은 소식은 본방에서 확인하시고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